네, 생명존중 12주차 강의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1교시의 마지막 부분에서 결국은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연명치료 중단에 의해서 존엄사에 이르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결국은 이제 법안이 마련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997년에 보라매 병원 그 사건을 갖다가 이제 시작을 해서 드디어 2016년 벌써 꽤 됐네요, 그죠? 2016년이면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4년 전이에요, 그렇죠? 2016년 1월 9일에 법안이 길다고 얘기를 했죠.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 이것이 이제 의결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연명의료를 갖다 이제 중단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그렇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존엄사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개념을 갖다가 우리 일반인들이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연명의료 중단, 연명치료 중단, 소위 이야기하는 존엄사는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이냐. 그런데 분명히 그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회생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오랜 기간의 진단 결과로 판단을 했을 때 회생 가능성이 없어야 되고, 의학 발전으로 치료법 발견 가능성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제3의 중립적 의료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의료기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담당 의사의 의견을 갖다 굉장히 존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 중단 의사가 환자 자신 또는 보호자 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제 의사들이 정확하게 확인이 돼야 돼요. 즉, 환자 자신의 치료 중단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경제 부담이나 또 자살 의도에서 나온 그러한 이제 결정은 불허. 그리고 환자 의식 상실에 대비해서 환자 대리인의 지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환자의 평소 언행이라든가 생활, 또 인생, 존경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진지하고 합리적인 치료 중단 의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 연명 치료를 갖다 중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환자의 연명을 위한 치료만 중단 가능한 거예요. 연명을 위한 치료만 중단 가능한 거예요. 다른 치료 이런 것들을 갖다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즉 고통 완화를 위한 치료나 일상 진료의 중단은 불가한 거예요. 진통제 투여를 갖다가 그만뒀다라든가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연명을 하기 위한 그런 치료만 중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 시기만 연장하는 치료는 중단이 가능하다. 이를테면 인공호흡기 떼면 바로 사망에 이른다라든가, 또 뭐 인공심장 박동기 이런 것들 떼면 바로 사망에 이른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단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인간의 존엄과 품위 유지에 필수적인 치료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 중단 여부 결정을 참작할 수는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허용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해서는 의사에게만 치료 중단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요. 담당 의사에게 치료 중단할 의무가 있고, 전문성과 자격을 갖춘 의사만이 치료 중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 의사만 치료 중단 청구를 받을 자격을 갖다 부여를 하고 있고요. 치료 중단도 의료 행위에 근거를 해서 치료를 중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엄격하게 연명치료 중단 허용 기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이제 분명한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연명 의료와 관련해서 환자의 의사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반드시 연명 의료와 관한 환자의 의사 확인 방법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환자가 자기 표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분명한 의사 능력이 있을 때는 연명 의료 계획서라고 하는, 주로 이제 말기나 임종기 환자 본인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이제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저도
평소에 작성을 할 수가 있고 플러스 담당 의사가 그 부분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을 때,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을 때는 평소에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다가 의사 2명의 확인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에다가 의사 2명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리고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없을 경우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존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 아버지로 이어지는 이런 그 관계를 존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비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형제 자매라든가 삼촌이라든가 이렇게 곁가지로 가는 경우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 가족이 한 명일 뿐인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한 명의 진술로도 이제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2명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그쵸? 가족 2인 이상이라고 했는데, 한 명밖에 없어, 가족이. 그런 경우 한 명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환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의사를 확인할 수 없고,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처해 있을 때, 이럴 때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친권자인 법정 대리인의 결정과 의사 2명의 확인, 그리고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에다가 의사 2명의 확인, 이런 것들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 행방불명차 같은 경우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의 경우에는 제외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2017년 10월 23일부터 시범사업을 갖다 시행을 하고 2018년 2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부터 본격 시행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사항들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야기했었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거 아니에요. 연명의료라는 건 뭐냐고요, 그러면. 연명의료. 연명의료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또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또 그리고 항암제 투여, 이런 것과 같이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이러한 연장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연명의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시술들을 갖다 하지 않으면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물론 뭐 앞에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그러지 않은 경우도 가끔씩 나오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바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뭐 시술 이런 것들, 이제 보조적인 치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 연명의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연명의료에 관한 법률적인 근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6년 2월 3일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이것이 이제 2016년 2월에 제정이 돼서 2017년 8월에 시범적으로 시행이 됐고 2018년 2월부터 본격 시행이 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바로 그 법률에는 이렇게 그 목적을 갖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이 법은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엇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을 하고 자기 결정을 존중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연명의료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바로 이 연명의료를 거부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존엄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그런 존엄사, 존엄사라는 것은 이제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 이런 것들이죠. 즉 연명치료 거부, 즉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그런 이제 개념을 갖다 갖고 있는 것이 존엄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 본인이 평소에 이야기를 했었던 또는 의사를 표시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내가 소생하기 힘들어지면 인공호흡기 끼우지 말아라. 또는 심폐소생술 하지 말아라. 예, 이런 것들. 예, 바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평소에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존엄사라는 거죠. 즉 존엄스럽게 죽을 권리를 인정을 해달라. 예, 나의 의사를 존중해달라. 이렇게 이제 평소에 이제 표시를 이제 하게 됐을 때 우리가 존엄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연명치료 거부는 예, 양식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예. 이러한 이제 뭐 양식은 조금씩 이제 다를 수 있어요. 예, 저렇게 되어 있는 양식. 또 그다음에 여기는 자기 인적 사항과 그다음에 체크만 하는 이제 그러한 형태예요. 여기도 보면은 나와 있잖아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뭐 호스피스 이용 계획 뭐 등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도록 그렇게 등록 기관이라든가 다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 또 이러한 이제 양식의 그런 것들도 있어요. 사전 의료 의향서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본인 이름이라든가 쭉 해가지고 작성하는 양식이 조금씩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제 유형이 있고요. 바로 이러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관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상당수의 그런 의료기관들이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보통 이제 종합병원들을 포함해서 예, 요거는 그 당시 바로 2018년 2월 요 당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들이에요. 여기에서는 자기가 연명의료서 작성을 하고 의사의 확인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사항에 처해 있을 때 연명의료 중단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 소위 존엄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영상 한번 보실게요. 잘 사는 법, 웰빙 못지않게 잘 죽는 법, 웰다잉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달라지는 임종 문화를 신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폐암 조직 검사를 받다 뇌 손상을 입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김할머니. 가족들은 김할머니가 평소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했다며 병원에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이 살아있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면서 1년 넘게 법정 공방이 진행됐습니다. 결국 지난 2009년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인공호흡기가 제거됐습니다. 김할머니 사례는 국내의 첫 존엄사 인정 판결로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죽음에 대한 달라진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5살 이상 노인 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가운데 9명꼴인 88.9%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반대한다고 응답한 겁니다. 또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전국의 20살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7%가 임종을 맞기 원하는 장소로 집을 선택했습니다. 호스피스 의료기관이 20%를 차지했고 병원과 요양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임종이 임박했을 때 연명의료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담은 문서인 사전의향서 작성자도 지난해 기준 2만여 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을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과거에는 오래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였다면 기대 수명이 크게 늘어난 요즘에는 잘 사는 것 이상으로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관심의 대상이 된 겁니다. 고령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에 있는 국가들의 평균보다도 지금 평균 수명이 늘어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수명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품위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웰다잉.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죽음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진 현대인들에게 편안한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은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연명치료 중단에 의해서 이제 존엄사를 택하는 그런 의견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것처럼 2018년 2월부터 이제 연명의료 중단법이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시행된 지 2달도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명치료 중단을 통해서 존엄사를 갖다 이제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영상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중환자가 무의미한 수명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법, 이른바 존엄사법이 시행된 지 2달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3,200여 명이 넘는 환자들이 연명의료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말기 암이나 만성 간경화 등 치료를 해도 호전되지 않는 환자들은 이 같은 연명의료 대신 자연스러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월 4일 법이 시행된 이후 2달 동안 3,274명이 연명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두었다가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을 맞자 연명의료를 중단했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중병에 걸릴 경우에 대비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성인이면 건강한 사람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4,700여 명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말기 환자의 경우에는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서류를 작성합니다. 환자 스스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면 되는데 의식이 없어 불가능할 경우 가족들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연명의료를 거부한 환자 3,200여 명 가운데 3분의 2가 넘는 2,122명이 가족들의 합의로 품위 있는 죽음을 택했습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네. 자, 이러한 연명의료 중단에 의해서 죽음을 택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전에도 그런 의사들이 특히 말기암 환자라든가 또는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높았다고 해요. 자, 바로 이렇게 말기암 환자의 90% 또는 호스피스 병동의 100%가 연명치료를 갖다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2011년 자료에 지금으로부터 10년에 가까운 자료인데도 이때 당시에도 이미 거부를 하고 있는 그런 의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또 특히 이제 연명 치료에 대한 노인들의 생각을 갖다가 2015년에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제 조사를 했더니, 네, 연명 치료에 대한 노인의 생각, 연명 치료 반대한다. 매우 반대가 52.2%예요. 반대하는 편이다. 36.7%예요. 전체 89%에 가까운,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반대. 연명치료 반대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나이를 먹으면서 어떤 삶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이제 그런 시기에 있는 분들은 연명치료, 즉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갖다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는 바로 이러한 연명의료법의 도입은 우리 임종 문화를 갖다 이제 바꾸게 되는 그러한 이제 요소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영상 같이 한번 보실게요. 지난해 시행된 연명의료 결정법은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고 우리나라의 임종 문화를 바꾼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법 시행 1년을 넘기면서 연명의료 중단 대상 환자와 적용 시술의 범위가 확대되는데 연명의료 중단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연명의료, 법 시행 1년을 맞아 연명의료 결정법이 개정됐습니다. 기존의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로 제한됐던 연명의료 시술 범위가 확대됩니다. 에크모로 불리는 체외생명유지술과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 의사가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추가됐습니다.
또 질환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때문에 죽음의 과정이 길어지게 된 이 현상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표현해 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어 가족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와 자손을 포함해 모든 직계 혈족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와 부모, 자식 등 1촌 이내 직계 존비 속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가족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도 신고한 날로부터 3년 이상 지난 사람에서 1년 이상 지난 사람으로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독거노인이나 가족과 헤어진 지 오래된 사람,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지엔 규정이 없어 계속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이 작년 3월, 그러니까 2018년에 시행이 됐으니까는 작년 3월, 즉 1년 정도 시행이 되고 난 그런 이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 이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 연명치료 중단 환자의 수를 갖다 점점점 느리게 되고 또 1년이 또 지나서 올해 발표가 된 그러한 이제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후 존엄사 선택한 사람들이 이제 11만 명,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 이게 불과 얼마 전 자료예요. 8월. 예. 올해 8월이니까는 꽤 이제 시행된 지 꽤 된 거죠. 예. 그래서 연명의료 중단, 웰다잉에 대해서 2018년에 2만 명 정도가 등록을 했고요. 2019년에 8만 명 정도. 그런데 2020년 7월 현재 11만 명 정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갖다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 이렇게 그 연명의료 중단을 통해서 웰다잉에 이르는 존엄사에 이르는 사람들의 수가 이제 늘어났고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도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2018년에 8만, 2019년에 53만, 2020년에 67만. 요거는 이제 누적이 된 숫자인데요. 이렇게 해마다 사전 연명의료도 즉 존엄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견이 굉장히 이제 강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갖다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나 이런 연명의료 중단에 의한 존엄사? 이게 존엄사냐?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문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종교계도 있습니다. 특히 이 캐톨릭에서는 그렇죠? 천주교에서는 인간의 그 생명에 대해서 그런 이제 존엄함을 갖다 굉장히 그 중요시 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낙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바로 캐톨릭에서는 바로 연명 치료 중단은 의료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지 이것이 죽음에 이르는, 이것을 어떤 사망에 이르는 존엄사니 뭐니 이렇게 표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같이 끝으로 보시겠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 정식으로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는데요. 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은 늘고 있지만 아직도 존엄사로 불리는 점은 문제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는 치료 효과는 없지만 임종기간을 연장시켜 연명의료라고 부릅니다. 이 같은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는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8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60%, 여성이 40%로 남성이 여성보다 1.5배 많았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에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가 2018년보다 52%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월별로 4천여 명 정도였지만 올해 1월엔 5천 명을 넘어서며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건강할 때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밝혀두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57만 7,600명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했는데 지난해 작성자가 2018년보다 무려 330% 늘었습니다.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한 말기 환자는 3만 7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이용하는 국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연명의료 결정제도를 반대하진 않지만 자칫 죽음을 선택하는 행위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연명의료 결정은 말기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존엄사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되게 좀 존엄사라고 얘기도 하고 안락사와 연결시켜서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무익한 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밟으신 것이다. 고통만 가중시키는 이런 의료 행위를 고집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영양 공급과 수분 공급, 산소 공급 등 기본적인 돌봄은 지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돌봄의 가장 좋은 예로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네, 이렇게 특히 이제 천주교 캐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은 안락사라는 표현은 옳지 못하다. 연명의료 중단 정도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될 것이다. 안락사라는 표현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갖다가 생명의 존엄성을 해칠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의사를 이제 표현하고 있죠. 예,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연명의료와 안락사에 대해서, 안락사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연명의료와 존엄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